자, 교재는 지금 36쪽입니다. 저 3장이죠. 아니다. 네. 또 지나갔구나. 자, 6장이죠. 6장이니까 교재가 53쪽입니다. 53쪽. 자, 제1절 업무 혁신. 이제 이게 상당 많은 내용이 이제 개정이 됐고 신설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텐데 여기는 이제 전부 다 100% 다 법 조문이죠. 일부 빼고는. 그리고 지금 보신 게 41조인데 여기 41조가 신설됐죠. 올해 신설 41조.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조문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실상 답안지 조문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문 쓴다는 거는. 그 실제는 잘 못 써요. 못 쓰고 조문을 안 썼다고 해서 점수를 깎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조문을 안 쓰더라도 꼭 써야 할 몇 개는 있어요. 그것만 몇 개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문을 몰라도 큰 문제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그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렇게 신설됐다든가 이런 건 좀 기억하면 좋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조문을 이제 그 인강생이었어요. 이름이 이수정신가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답안지를 모의고사마다 답안지를 이렇게 파일로 냈어요. 그분을 매번 이렇게 이제 첨삭 채점을 하는데 처음엔 그랬죠. 왜냐면 제가 안 보니까 그 인강하는 분들은 답안지를 저는 이제 오픈하고 쓴 줄 알았어요. 책을 다 열어놓고. 왜냐면 똑같아요. 조문 내용하고 똑같아. 야, 이걸 이렇게 암기는 힘들 텐데, 아무래도 힘들 테니까 아마 이건 오픈하고 시험 보지 않았을까 했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일단 점수를 이제 주긴 줬는데 항상 최고 점수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채점할 때 15점 이상을 절대 이제 채점 안 하는데 15점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잘해야 13점 요 정도가 나가는 건데 15점 정도를 줄 정도에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보조문하고. 그러니까 조문을 쓰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이제 그 왜 가로 열고 뭐뭐 이하 뭐뭐라 한다 이런 문장 있죠. 이것도 다 외워. 그거 다 쓰는 거야. 거기까지. 그래서 야 이거는 오픈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다음 제가 이제 답안지에다가 혹시 오픈했나요? 다음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답장이 왔는데 장문의 편지가 왔더라고. 끝에다가 오픈 안 했다고. 다 외웠다는 거야. 오 그래요? 놀랬죠? 다 외웠다고 하는 건데 그분이 작년에 시험 봤다가 떨어졌대요. 0.5점 때문에. 0.5점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아주 그냥 그분이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그래갖고는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꼭 아니 100% 되죠. 그 정도면 100% 되는데 그래서 이제 놀랬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8월 우리가 말쯤에 여기서 이제 그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오셨더라고 이제 학원에.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눴었는데 물론 그분이 이제 법학 전공도 했고 또 법률사무소에서 또 단연간 또 일을 했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소장 이런 걸 이제 쓰는데 그 이제 많이 숙달돼 있겠지. 그 형식으로 답안을 이렇게 외웠더라고. 근데 그거는 정말 0.01%밖에 안 되는 특이한 케이스고 다수 많은 분들은 이거 못 외워요 이거. 못 외우니까 너무 조문에 민감하게 받을 필요 없어요. 조문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쓰고 내용만 다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100점도 안 줄 텐데 우리가 고득점 맞을 이유 있어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합격 정도면 되니까 너무 조문에 신경 쓸 건 없어요. 너무 민감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몇 개는 조문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조문을 안 넣으면 이상해져 버리잖아. 내용 자체가. 그런 거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일단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이렇게. 어쨌든 내용만 체크하면 되겠죠. 이제 일단 그 제목 자체가 행정 업무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혁신. 그럼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41조의 1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의 1항은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의. 그렇게 보는 거예요. 1항은 항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의로 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행정 혁신의 이게 의야, 의. 개념. 그러면 지금 결론이 뭐냐면요. 1항에 보니까 행정기관 업무를 지속적 혁신하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될 텐데 혁신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목적이죠. 첫 번째 뭘로 해요? 업무의 효율성. 하여튼 이 단어는 항상 안 빠지는 데가 없다고. 그 다음 행정 서비스의 국민의 만족도죠. 만족도. 이 두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두 단어는. 그래서 어쨌든 조문들을 못 들 테니까 효율성과 만족도 이 두 단어는 꼭 잊지 마시고 이 두 단어를 집어넣어서 문장 만들면 돼요. 그냥. 어차피 텍스트 그대로 다 못 외우니까. 자,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국 이게 뭐냐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자는 게 업무 혁신이에요. 목적이 그죠? 그래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자는 게 업무 혁신이다 해놓고 그럼 어떤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혁신할 거냐 그거잖아요. 그 대상 업무죠. 몽땅 신설됐죠. 다 전부 다. 해보세요 한번. 첫 번째 행정회복 과제 발굴에 쭉 가보니까 뭐죠 여기가?
협업과제예요. 행정협업과제. 촉진이고 여기는 좀 이거 다 외워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2번 보니까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등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합리한 타파 등등에서 뭘 개선하자? 예, 조직 문화를 개선하자. 그다음에 이제 공간자 세업이 나오네요. 그래서 예, 업무 공간을 혁신하자. 이제 그리고 예, 지식 행정을 활성화하자. 뭐 설명드릴 건 없고 그냥 이건 외우셔야 돼. 그냥 이렇게. 근데 앞에 이거 빼요. 이거 빼요. 그냥 이렇게 빼. 조문 빼요. 빼. 못 외우니까 그거는. 조문 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아, 그렇죠. 맞잖아요. 축제는 뒤에 나오잖아. 그거나 똑같은 말이지 뭐. 제가 말을 좀 줄인 거니까. 행정협업이잖아. 행정협업. 그러니까 그 얘기야. 행정협업인데 그 말을 줄여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기 하는 이거 어쨌든 외우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게 3, 4, 5잖아요. 3, 4, 5인데 이게 조문이 지금 여기 1항이에요. 1항. 그다음에 이게 2항. 그다음에 3, 4, 5항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어차피 이제 1, 2항 있다고 치면 3, 4, 5항은 지금 제가 줄친데 보세요. 줄친데. 이게 쉬워요. 왜 쉽냐면 주체가 똑같잖아요. 지금 다 똑같죠. 그죠? 계획 수립한다. 지원 요청, 자문단의 운영 다 똑같잖아요. 지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자, 행안부 장관 이렇게 해놓고 간단히 보세요. 계획 수립하는 것, 그다음 지원 요청, 자문단의 운영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주체만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총 5개 항인데 이 5개 항이 신설된 41조예요. 41조 1, 2, 3, 4, 5항에서 그죠? 그래서 이 항에만 지금 그 4개, 5개, 6개 이렇게 지금 중목차가 잡히게 될 것이고 나머지 1항과 그다음에 이제 3, 4, 5항은 중목차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게 한 문제라고 치면 말이지. 한 문제라고 치면 5개 목차밖에 안 나와요. 5개 대목차. 2번 대목차에만 중목차가 6개 있는 거라고. 그럼 몇 개 안 돼,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문제라고 치면 5개 대목차 안에 2번 대목차 안에 6개 중목차 그거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이건 좀 외워주시면 되죠. 이게 이제 한 문제로 봐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넘어가서 행정협업의 촉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협업의 촉진. 이거는요. 신설된 게 아니라 조가 뒤로 그냥 밀린 거예요. 이건 원래 있던 건데. 왜 41조가 신설되면서부터 얘가 뒤로 조문이 하나 밀린 거지 그냥.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이쪽은 말이에요. 이제 여기가 잠깐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행정 업무 혁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름이 그 전에는 이게 행정 협업 촉진 규정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 바뀌었지만 그게.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 이 단어의 이름이에요. 행정 업무의 그 효율적인 수행. 실제 법 조문은 여기에 3장이고 우리 책으로 하니까 6장이 되는 건데 이 속에 원래 요 당시 옛날 협업 촉진 규정 당시에는 이게 총 4개 절로 되어 있던 거예요. 4개 절로. 그래서 그 당시 1절이 행정협업, 그 다음 이제 2절이 지식행정, 그 다음 3절이 정책연구,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영상회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얘가 양이 많죠. 엄청 양이 많아요, 여기가. 양이 많은데 출제됐던 걸 확인했더니만 몇 회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한 거지. 왜? 또 나온 게 또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몇 차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얘가 총 3번 나왔어요. 3번. 3번 나오니까 이 당원 자체가 거의 다 나왔다고. 거의 다 나왔어. 안 나온 게 일부밖에 안 돼요. 근데 이때 언제였냐? 그 박근혜 정권 당시 다 나왔어. 이때. 그 뒤로 안 나왔지 물론. 한참 됐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한 번, 요게 한 번, 요게 한 번, 요게 2번 나왔어요. 이렇게요. 근데 가장 최근 나온 건 4번이고 4절이었던 거고 요게.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양이 많은 여기 또 분량이 상당되는데 3번 나왔다는 거는 거의 출제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시험 나왔던 거라고 이거 다. 이거 시험 나왔던 거고. 그랬던 건데 출제 다 했던 건데 물론 이제 세월이 좀 흘렀죠. 나온 것이 흘렀으니까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야겠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얘가 이렇게 통폐합됐어요. 이 2개 절이. 합쳐지면서부터 이렇게 그냥 1절 그래가지고 행정 업무 혁신 이렇게 통폐합이 돼 버린 거지 이제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이게 하나, 둘, 3개 줄로 나눠진 거라고.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폐업해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봐봐요. 신설된 것도 있고 합쳐 4번 나온 거예요 여기가.
기존에 4번 나왔던 거고 그다음 신설된 게 또 들어왔고 이렇게 새로.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냥 죽어나 사나 외워야 돼요. 여기는 거의가 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가 다 조문이라서 뭐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좁아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뭘 말을 넣을 수가 있나 뺄 수가 있나 바꿀 수가 있나. 그 최선을 다해서 그냥 법조문처럼 그냥 외우는 거라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시험 출제했었어요. 했던 거고 조만 뒤로 밀렸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게 행정협업이죠. 거기에 제 1항이잖아요. 1항. 이게 또 그거야. 개념이에요. 개념. 이게 행정협업의 개념이 이게 이렇게. 1항이니까 개념이잖아. 의의니까. 그럼 지금 자 행정 업무를 같이 하자. 예, 그죠?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같이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공동의 목표 설정을 하고 해당 상호 간의 기능을 유사한 기능을 연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 장비,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 그걸 행정협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적합한 뭘 발굴합니까? 업무 과제, 그죠? 과제. 적합한 업무 과제를 발굴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일단 여러분들은 개념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개념이야, 개념. 행정협업의 개념. 요건 출제에 따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말만 바뀐 게 없어.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다수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기관의 행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다른 행정기관과의 인가나 혹은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 그다음 네 번째, 행정정보의 공유, 행정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동의,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거예요. 협의, 동의, 뭐 의견 조회 같은 거 필요한 업무. 요건 오늘 그냥 외우셔야 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다시 보세요. 이건 지금 무슨 대상 업무예요? 행정협업 대상 업무고 이거는. 방금 보신 거는 무슨 대상 업무고 이거는. 업무 혁신 대상 업무라니까. 이게 헷갈려요. 이걸 구별 못하면. 이게 섞이면 큰일 난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신설된 건데 41조니까 혁신 대상 업무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데 다시 본 거는 이건 뭐냐? 행정협업 대상 업무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조도 다르니까. 잘못하면 이걸 섞인다고 머릿속에서. 섞이면 안 돼요 절대로. 섞이면. 그러니까 섞이지 않도록 딱 구분해서 외우고 계셔야 돼. 어떻게 구분하냐? 조가 다르잖아. 41조, 42조니까. 그걸 구분하셔야지 그러니까. 흡사 비슷해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다. 그 말이 다 그 말처럼 보이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간다고. 딱딱 잘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신경 쓰셔야겠죠. 이건 지금 행정협업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협업 과제 등록인데 이것도 시험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자 협업과제 등록. 그러니까 같이 할 일을 찾았다. 그걸 등록해서 관리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건 한번 출제했다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일을 할 이제 협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과제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에다가 이제 등록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같이 할 일을 찾아서 그걸 등록해라 시스템에다가. 근데 누가 찾아? 이게 주체가 둘로 구분해요. 누가 찾아야 되는데 요건 지금 행정기관장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기관장이. 이건 출제했단 말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행정기관장이 같이 할 일을 찾아가지고 등록하는 것. 이건 기출. 근데 이거 말고 뒤로 넘어가면 추가자 나오죠. 이건 기출 안 됐어요. 똑같은 과제 발굴하는 건데 행정기관장 건 출제했고 행안부 장관 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일단 앞에 건 대충 보고 갑시다 한번. 이게 지금 42조의 2 제2항 1호부터 4호가 이게 등록할 사항이에요. 시스템이다. 등록할 사항. 그럼 먼저 여기자 행정기관장은 행정회복 과제를 어디에 등록 관리할 수 있다?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이에요. 여기 그래서 말을 줄일게요. 저는 그냥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에다가 등록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종전의 규정에서는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신설된 게 아닌데 조금 내용이 바뀌었다고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었던 건데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럴 때 제가 이걸 이렇게 암기하라 그래가지고
단, 이, 행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같이 할 거지만 자, 주자가 뭐냐면 주관 부서. 여기는 부서와 담당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담당자 연결되죠, 이렇게. 여기는 부서가 연결되는 거야, 여기. 여기 뭐냐? 주관 부서야. 여기는 뭐냐면 협업 부서고. 그러니까 부서와 담당자가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죠?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 과제.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력, 내용, 취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금 이게 42조 제1항에 4개의 호에 규정이 된 등록사항이에요. 두 문자를 딱 암기했다고. 주단, 이행 이렇게 했다고. 그 주단, 여러분들이 혹시 젊으신 분들 잘 모를 텐데 이 주단이 뭔지 아세요? 주단? 아주 그 좋은 옷감. 그 비단, 그 주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주단으로 만들었어. 그럼 주단으로 이어서 만들어야 옷이 좋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주단 이행 이럴 때는. 그러니까 주단으로 이어서 만들어야 행복해요. 그게 좋은 옷이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 어쨌든 이걸 외웠다고 치면.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 추가 발굴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건 이제 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긴 한데 여기는 주체가 누구냐면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업 과제를 추가 혹은 발굴해요. 추가 발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목차가 1로 되어 있지만 이 추가 발굴을 출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목차가 이 앞에 아까 있죠, 이거? 얘가 1번이야, 목차가. 이게 시험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내 말 이해하나요? 무슨 얘기인지가? 시험에 냈어. 뭘 냈어요? 추가 발굴을 써라 이렇게 냈어, 시험에서. 그럼 목차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먼저. 목차가 나오려면 얘가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얘가 개념이 되니까 얘가. 그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행정협업과 이걸 여기 이렇게 목차가 명이 되어 있지만 이걸 뭘로 이해하시라고 이거를? 개념으로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1번의 목차가 되는 거지. 1번 목차.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게 2번 목차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에 대한 목차 순서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죠. 요거예요, 지금. 여기 추가 발굴이니까. 그러면 추가 발굴해 놓고 이건 주체가 누군가 하니 이제 행안부 장관이 추가 발굴에 지금 쌍점 돼 있잖아요, 여기. 이게 누구냐? 행안부 장관이 추가 발굴의 주체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에서 해놓고 이어가면 이게 3번 목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수요 등을 조사하는 게 3번의 목차라고. 그럼 이걸 자꾸 연상해서 떠올려야 돼. 조사한다고? 그럼 조사를 한 단어 갖고 연상해 봅시다, 한번. 조사한데 그러면 조사한다고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굴 상대로? 무엇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조사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누굴 상대로 무엇을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누굴 상대로 한다고? 국민,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여기죠. 이렇게 하니까 자, 수요 등 조사 이랬어요. 조사에서 보니까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긴 그러면 저는 이제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고 뭘 조사해요? 수요.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이제 애로사항을 조사를 해요. 칸 바로 채우실 시간 없으니까. 그럼 여기 세 칸 나오잖아요, 그죠? 수요, 현황, 애로사항이겠죠. 그죠? 세 가지가. 자, 그럼 조사했다고 치면 뭐에 대해서 수요, 현황, 애로사항을 조사합니까? 이게 두 문자를 땄다고 이게 9, 비, 2, 8 이렇게 두 문자를 딴 거잖아요. 그래서 구렛나루가 비정상적으로 길면 이발하자 그랬어 이거를.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한 채우세요. 지금 4개 나오잖아요. 보니까. 자, 구자가 뭐죠 이게?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이에요. 여기 들어야 되잖아 지금.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여기. 그다음 두 번째가 행정기관 협력을 통해서 빗자는 뭐죠 이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세 번째, 행정기관 간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커서 이견에 대한 협의 조정. 그건 이제 이자 그죠? 이견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맨 밑에 이제 행정기관이 행정부 장관이 이렇게 발굴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네 가지에 대한 수요 등을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수요 현황 등을 조사한다는 거지. 일반 국민 상대 해서. 그럼 3번이 목차였죠. 뒤로 가세요. 계속. 자, 4번의 목차 이제. 그럼 이렇게 끌고 가니까 한 번 더 이게 4번 목차가 되겠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전문가에게 이걸 의뢰를 한다고. 전문가는 다시 한번 조사를 의뢰한다. 무슨 얘기냐? 이 네 가지에 대한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이 소리야. 여기다가. 그럼 전문가니까 누구 얘기요? 학회, 연구단체 등이겠지. 그죠? 저기 책 봐요, 저기. 그래서 학회 등의 전문가한테 의뢰한단 말이에요. 4번의 목차. 자, 그래서 드디어 찾았어, 과제를. 그럼 이게 이제 5번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제? 이걸 관계기관장들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끝으로 이게 이제 6번의 목차가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 협업, 혁신 시스템, 여기다가 등록하는 것까지가 목차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채웠죠, 그죠? 그래서 협의 확정됐잖아요, 지금. 해놓고 5번 대목차가 뭐냐? 등록 관리예요. 그럼 등록해라. 뭐를? 42조의 제2항을. 자, 등록해라. 뭘 등록하라고? 42조의 이 제2항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42조 이 제2항 이게 뭐였어요? 42조 이 제2항 이게 뭐냐고? 이게 아까 했던 주단 이행 그거라니까. 어디 갔어? 여기 이거네, 이거. 여기서 뭐 42조의 제2항이잖아요, 지금. 요게. 그러면 저 그때 가서 등록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네 가지겠죠? 주, 단, 이행, 요걸 등록할 등록 사항이에요, 이게 등록 사항. 주자가 뭐예요? 주간 부서와 담당자, 협업부서와 담당자,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 과제, 이력 내용 취지, 그다음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약술 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금. 그럼 아까 1번의 개념을 잡아놓고 1부터 해서 저까지가 이 약술 한 문제가 되죠, 이렇게 지금. 요게. 그럼 봐봐요. 지금 중목차 여기밖에 없어. 다 그냥 대목차밖에 없잖아, 지금 다. 오육이가 얼마나 쉽냐고 그러니까. 너나 쉽지 그러지 또. 자꾸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순서, 이 그림을 기억하라는 소리야. 이 그림을 이렇게 순서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게 절차에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 그림을 기억하면 이거 얼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지금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에서 외우실 때 이거 그냥 책 보고 그냥 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잘 안 외워진다니까. 또 금방 까먹어버려요. 오래 기억이 안 남아. 근데 그림을 외우면 이게 오래 기억이 나. 그다음 뭐였지? 이렇게 순서를 외워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목차 6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6개밖에. 또 중목차는 여기밖에 없어. 3번 목차밖에 이게 하나, 여기 4개 중목차가 나올 거거든. 나머지는 목차가 없는데 뭐. 그래서 하나 정리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추가별 정리했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요게 이제 지식행정 활성화인데 좀 전에 2절 있던 게 1절로 합쳐지면서 내용이 또 변경된 거죠, 다시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식행정 활성화예요. 지식행정 활성화 해서 자, 해보죠. 첫 번째. 여기는 우리가 지식행정 그러면 딱 한 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뭐, 질, 요게 기억나야 돼. 한 글자, 질자라는 게 딱 기억나야 돼. 질을 높이겠다는 거야. 이걸 왜 하냐는 얘기냐? 품질을 높이려고 그래요. 품질을 높이려고. 그러면 자, 여기부터 먼저 봅시다. 왜 해야 되죠? 왜? 요게 또 봐요. 1항이죠. 그러니까 뭐야 그게? 개념이요. 1항이니까. 그래서 뭐와 뭘 높이자는 거예요? 정책과 뭘 높여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게 이 행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는 거야. 품질 제고가 지식행정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지식행정으로 딱 기억나야 돼. 질을 높이는 거야. 이렇게 기억나야 돼. 그러면 이게 목적이야. 그럼 위에는 뭐죠? 수단이지, 이제 수단.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법조문을 보면서 주체, 목적, 수단 이렇게 보는 거라고. 조문을 분해해서 볼 때 이렇게 조문을 보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걸 분해해야지. 법조문을 분해해서 배 갈라서를 봐야지 이렇게. 주체가 누구냐? 목적이 뭐? 그럼 분명히 목적 들어가 있거든 여기 조문마다. 1항이니까. 그럼 주체가 누구냐? 목적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오래가 그게 기억이. 그게 법조문을 공부하는 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됐다고 쳐요. 자, 어쨌든 목적 나왔네. 그럼 누가 한답니까? 행정기관 장이야. 주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수단이 남았어. 수단. 자, 뭐예요? 첫 번째 행정, 정보. 두 번째 행정부 수행의 경험. 세 번째 지식의 공동 이용을 통하면 된대요. 그냥 외우는 거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면 어떤 게 오래 가겠냐고 이게. 응? 이해하고 외우는 게 오래 가겠지 그게 기억에. 그러니까
순서가 지식행정 그러면 품질 높이는 거야 해놓고 이랑 개념을 잡자.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지? 품질을 높인다. 뭐 정책과 서비스의 질.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정보, 경험, 지식을 같이 나누자 이거야. 누가 하는 거냐? 기관장이 한다. 끝.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됐다고 치면 이걸 활성화해야 돼요. 활성화하니까 활성화 추진사항이라고 돼갖고 이 조문 무시해버리고 활성화 이 추진사항이에요. 자, 이제 해서 첫 번째 칸 채우세요.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뭐죠 이거? 행정 지식이죠. 처음에 몇 분 대답하는 것 같더니 점점점 입을 꽉 닫고 있네. 저는 좀 까탈스러운 것도 있고 그 살이 안 찌죠, 그죠? 까탈스러운 것도 있고 좀 못된 성격이라서 수업하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집에 안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잖아. 말을 해야 된다니까. 말을 해야 쓸 수 있다니까. 자꾸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 집에서 하셔야 돼 공부를. 도서관 가면 안 돼. 중얼중얼 돼야 되니까. 그게 자꾸 중얼중얼 돼야 이게 좋은 게 중얼중얼 되잖아요. 그럼 울려 이 머리가 이렇게 둥둥 울린다고. 이게 기억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도로 들어가요 머릿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관식은 그래요. 자꾸 중얼중얼 말을 해. 오래 기억이 남아 이게. 우리 어쨌든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시험 날까지. 그럼 자꾸 말을 해. 중얼중얼 이렇게 뉘우시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외울 때 쓰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서를 다 쓰면서 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외워? 못 외워. 이렇게 외운다. 이렇게 중얼 좀 이렇게 이게 쓰는 거야 이게. 이렇게 쓰는 거야 쓸 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쓴다고. 이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뭐 무슨 관한의 사항 이런 식으로 못 외운다고 이거 너무 많아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말로 중얼 되면서 이렇게 막 하면 그게 외워져요. 그게. 자, 칸 채우세요. 그다음 두 번째 연구 모임 등을 통한 뭐죠 이거? 경험, 활용, 활성화죠.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자, 경험, 활용, 활성화 이렇게 돼요. 그다음 전문가 나오니까 뭐예요? 그렇죠. 전문 지식이겠지. 전문가니까. 그다음 행정 지식 이거는 뭘 운영한다? 그렇지. 관리 시스템. 지금 바빠서 다 따라오시기 힘들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뭘 활성화시키죠? 그렇죠. 지식 행정. 이거 다 외우셔야 돼 딸딸. 이건 시험 나온 적 없어 이거는. 안 나왔어 이거는요. 안 나왔다고 여기 약술 하나로 딱 좋잖아요 또 양이. 딱 좋으니까 이것도 보세요 지금. 여기 지식행정 개념 잡아놓고 요게 지금 뭐라면 한쪽밖에 안 나와요 그 답안지 양이. 그러니까 논술이 2개라고 치고 약술 3개를 줄 텐데 어떤 거 하나가 약술이 똑같은 분량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건 긴 것도 있고 짧은 게 있을 거라고. 짧게는 이게 좋아요 이거는. 더더군다나 개정됐잖아 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자꾸 부연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외워야 돼요. 좀 무식할 수밖에 없는데 암기밖에 안 되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행정지식의 활용 관리거든요. 활용 관리. 여기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연계하라는 건 행정기관장, 그죠? 등록 갱신 요청하는 거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최신성 그럴 때 행정기관장.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주체가 누군지부터 확인하시고 먼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행정기관장 갱신 요청하는 건 행안부 장관, 최신성 유지하라 행정기관장. 구분한 다음에 자,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는 연계라는 거예요. 연계. 그러면 요거 저 3개가 행정기관별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다. 저기다. 그거하고 행안부 장관이 만든 거하고 연계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저기 뭐가 들어오겠죠? 전자문서 시스템. 아까 했던 이게 업무 관리 시스템이에요. 저기는 뭐냐면 이제 같은 말인데 행정지식 또는 지식행정 같은 말이긴 해. 어쨌든 그래서 행정지식 관리 시스템을 이제 쭉 가서 행안부 장관이 구축하는 요걸 이제 통합 정부 행정 시스템이 뒤에 나올 거예요. 연계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요거를 외우실 때 요거 외우시면 돼. 시스템 3개. 하나 연계 이러면 끝난다고. 됐고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행안부 장관은 보세요. 뭘 통해서 이걸 수직 관리할 수 있냐? 이거를 묶여 있다는 뜻이겠죠. 정부 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얘가 뭐라고 부르냐? 이걸 온 나라 지식 시스템 이렇게도 부르고 영어로 이렇게 하면 GKMC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식행정 시스템이에요. 그 얘하고 연결시켜라 그 말이에요. 위에 건 이걸 연결시켜라. 그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행안부 장관이 그걸 관리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행정기관 장관한테 야 정보 보내. 새롭게 올려 그거 하잖아요 지금. 그게 등록 갱신 요청이라고 이렇게.
그럼 지금 자 서울행정 기관에 그 기관에 뭐를 정보 또는 등록을 정보를 등록 또는 갱신을 요청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헷갈려서 그렇지. 그다음 이제 최신성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행정기관장은 최신성 유지게끔 자꾸 노력을 해줘야지.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주체만 구분하면 돼 이렇게. 누가, 누가. 이게 쉽잖아요. 내용은 위에 거는 연결시켜놔라. 연결시켜라. 연결시켜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등록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요, 최신성 유지하라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주체만 기억나면 돼요. 끝. 됐고, 그다음 요거는 이론이에요. 그냥 여기 부드러워요 이제.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추진 배경인데 이건 이제 그 위에 거는 그냥 목차만 따놨어요. 제가 내용 의미 없어요. 근데 목차 기억하시면 돼. 지식 정보 사회로서 뭐 표현 변화 세 가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좀 목차만 대충 기억하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냥 세 가지. 근데 한 번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지식행정 쪽에서 그게 나온 게 저거예요. 개념과 추진 배경 그걸 냈어요. 희한한 게 법조문은 안 내고 이걸 냈더라니까 시험 나올 때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 번 딱 나왔었고 지식행정 파트가 참고하시면 돼요. 내용 생략할게요. 이건 채워볼까요 한번? 이거 법조문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이론밖에 안 돼요. 우리 지식행정을 하려면 요소가 필요하대요. 요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닥이 될 요소인 기반 요소와 그 위에서 활동을 해요. 그 활동 요소 나눠져. 먼저 바닥이 될 요소가 뭐냐? 이 행정하기 위해서 바닥이 마련된다는 거지. 두 문자 쭉 따볼까요 한번? 전략. 여긴 뭐예요? 제도. 또 조직. 여긴요. 정보, 기술, 그리고 문화. 그죠? 여기는 리더십이에요.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가르쳤어요. 전제, 조정, 문리를 외우라고 그냥 저거. 전제, 조정, 문리. 그래서 이건 지식행정이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만들어내요? 핵심 지식이지 뭐. 핵심 지식을 만들어내자는 게 전략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도는 뭐죠? 제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뭐가 마련돼야 돼요? 법적 기반이 마련되겠죠. 그다음 이제 범정부적 지식행정. 이건 조직이니까 추진 체계가 있어야 돼요. 추진 체계와 조직이면 그 사람이에요. 사람. 응? 사람이 조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담 인력이잖아요. 그다음에 정보 기술은 IT 기술 한마디로 그야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지식행정 시스템과 유한 시스템과의 연계. 그다음 문화니까 지식행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인식의 전환,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법조문 아닙니다. 항상 볼 때마다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이론이냐 조문이냐 항상 습관적으로. 그게 습관 몸에 배야 돼 그게. 조문이냐 이론이냐. 조문이다. 신경 바짝 쓰고 이론이야. 그러면 뭐 헐렁헐렁 이렇게 목차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걸 자 어쨌든 됐고 여기 활동 요소라고 그래요. 활동 이건 지식 활동 하니까 딱 두 가지가 없겠죠. 지식을 만들자, 걸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 지식의 창출, 만들자, 창출. 그걸 만들어진 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출 활동과 관리 활동을 활동 요소 이렇게 이래요. 그럼 창출 활동 볼게요. 지식이 왜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걸 해결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거라고. 요게. 그럼 먼저 봐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죠. 그 어떤 문제인지 인식을 해야 되지.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뭐 합니까 이제? 창출하고 이를 실행해야지. 그죠? 다시 해볼까? 자, 지식이 왜 필요하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발생. 먼저 무슨 문제인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만들어내죠. 창출 이를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들어졌네? 만들어진 거 일단 뭐합니까? 수집해야 되죠. 그다음 체계적으로 뭐합니까? 이거를 분류를 해야지. 그래서 조직 내외와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론이에요. 법조문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식행정의 요소에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건데 이게 일명 그렇게 부르죠. 이거를 아까 행안부 장관이 운영한다고 하는 이걸 정부 통합 지식행정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역시 시험 나왔었고 이것도 역시 어차피 나왔었던 건데 법조문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 불러요.
한마디로 이제 여기 쭉 가보면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요 기능 그냥 참고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식이 모여 있어요. 지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식 뱅크 기능이 가장 크다는 거죠. 모여 있다 지식들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연결돼 있으니까 모여 있겠지 뭐. 요게 이제 한번 시스템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지금 다 개정이 돼서 별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근데 잘 보세요. 앞에만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저기 헷갈릴까 봐. 앞에가 다 비어 있어. 이걸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봐봐요 한번. 해당 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래요. 누구 같아요? 행정기관 장 같아요? 장관 같아? 어? 행정기관장이겠지. 지가 하라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기관장이에요. 행정기관장이 돼야 되고. 그런데 봐요. 이렇게 보니까 행정기관의 업무를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같아요? 응? 누구 같아요? 어? 아니, 이게 헷갈리는 게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어디 보고 있는? 나 책을 안 넘겨왔구나 계속. 지금 보는 게 59페이지예요, 그죠? 지금 내가 페이지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 59페이지. 그럼 이제 여기도 요렇게 연결 지을 수 있죠, 이게? 그럼 누가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요 말 들어갔어. 요 말 들어갔어. 그러면 바로 나와. 네, 행안부 장관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그 문구를 잘 봐요. 문구를. 그러면 누가 군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힌트 하나 뭐냐? 팁은 뭐예요? 지원자가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장관이고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의체 구성과 업무 협약체계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일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문제죠. 협의체 구성하자 해놓고 이건 이제 업무 협약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 목적, 협력, 범위, 기능 분담이에요. 세 가지 그죠? 목적, 협력, 범위, 기능 분담에 대한 MOU, 업무 협약 그거죠. 세 가지를 체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놓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혁신 책임관이 나오죠. 행정협업 혁신 책임관인데 이것도 시험 나왔었어요. 어차피 시험 나왔던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위에 보세요. 1번에 보시면 가로 채우죠. 행정기관장은 소속 뭡니까? 기획조정실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볼까요? 어떤 업무 수행하느냐? 1번 혁신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이죠. 발굴 수행 총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효율적 운영 관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절차 제도 등에 대한 정비와 개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 그다음 다섯 번째가 쭉 가보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 운영. 여기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어차피. 근데 이제 이건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조문이 뒤로 밀린 것뿐이 조문제가 아예 안 써놨죠. 이건 지금. 어쨌든 한번 출제했었던 거고 내용 바뀐 것도 없고. 다만 용어가 바뀌었지. 혁신이란 말 들어가면서. 그거밖에 바뀐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이거죠. 그다음에 이어서 보는 게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걸.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 모든 건 아까 우리가 등록한다 그랬을 텐데 행정 쭉 가보니까 혁신 시스템의 구축을 누가 해요? 이건 행안부 장관이에요. 이거는 행안부 장관.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구축의 주체가 되고 요게 뭐였냐면 지금 조문 볼까요? 41조 제2항이니까 요게 바로 뭐였죠 아까? 요게 행정협업 대상 업무였었죠. 요게 아까 했던 거 나왔던 거잖아요. 그 대상 업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구축하라 이 얘기예요. 운영까지가 또 운영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것도 역시 시험 나왔던 것이긴 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또 봐요. 여기도 다 주체가 또 헷갈릴까 봐 그랬어. 전부 다 앞에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럼 첫 번째 1번 3번에 볼게요. 3번 큰 목차에서 1번 중목차 볼까요? 혁신 시스템의 활용 실태를 평가 분석한다. 목차 보자고요. 소관 업무 중에서 혁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활용 실태 평가 분석. 여기 뭐라 나오죠? 지원자 들어갔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연계 통합이라고 돼 있고 여기도 또 지원자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내용 안 봐도 될 것 같아. 예? 그럼 일단 지원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 누구죠? 그렇지. 행안부 장관 이러시면 되겠지. 목차만 기억해. 목차만 내용 다 못 외워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1번과 요거 두 개인데 저기 1번의 느낌이 읽으니까 느낌만 얘기해봐. 느낌만. 장관 같아요? 행정기관 장 같아요 이건? 그건 행정기관 장이지. 요거는 요거 4번이 1번도. 요것도 행정기관 장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구별되잖아. 일단은 주체 하나는 구별됐어요. 뭐가 들어갔어? 지원자가 들어갔다. 그럼 그냥 장관이야 무조건. 장관 해놓고 빼놓고 나서 나머지 그 기관 장인지를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눈에 띄어요. 어쨌든 지금은 처음 봐서 그럴지 모르지만 몇 번 봐요. 몇 번 보면 눈에 들어와. 다시 이제 그때는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틀리게 써버리면 큰 낭패 아니에요. 이걸 틀려버리면 만약에 그럼 다 이상이 돼버리잖아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하고 있던 거고요. 여기 파트가 거의 끝나가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협업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 행정협업 조직. 자, 이제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62쪽이에요. 62쪽. 자, 세워볼까요 한번? 다수 행정기관 수행하지만 사무의 목적 여기요. 대상 그리고요. 관할 구역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다면 그러면 이제 같이 하자는 얘기니까 이게 뭘까요? 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 그리고 그렇죠 정보 시스템. 요게 조직의 개념이에요. 조직의 개념. 이게 개념을 잡으시라고 조직의 개념. 자, 근데 여기는 요거는 그냥 이론. 그러니까 1번, 3번만 법 규정.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내용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안 중요해요. 그냥 목차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죠? 문제, 뭐 해결형 그래요. 해결형 정보조직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 뭐 국민 현장 중심에 한 번 오면 다 처리해준다 그 말이겠죠. 원스톱 행정 서비스. 세 번째가요. 효율적 정보조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목차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이 내용은 다 최대한 제가 줄였는데 왜 같이 할 조직을 만들까 이 말이야. 왜 같이 할 조직을 만들 것이냐? 왜? 이제 어쨌든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사실은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없고 그냥 목차만 외워요 그냥 이것만. 그래가지고 말을 만들어 그냥 대충. 그래도 돼. 그러니까 목차만 외우면 되는 거지 뭐. 이 말 그냥 외울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조직이. 근데 조직은 말이죠 룰이 필요해 룰. 그게 뭐냐? 그게 공동 운영 규정이에요. 저건 이제 훈령 성격일 때 저거는. 그래서 공동 운영 규정. 요 세 가지 요게 행정 협업 조직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시설의 확보라고 돼 있죠. 혁신 시설의 확보 해 놓고 여기는 이제 같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전부 다가 공동자가 들어가요. 공동 시설, 공동 설비, 공동 공간 그러면 돼요. 공동자만 기억하시면 돼. 세 가지가 그죠? 공동 공간, 공동 설비 등에서 이렇게 연계하는데 금을 나왔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혁신 위한 문화 조성과 국제 협력이라고 돼 있죠. 참 많죠, 여기요. 응? 많아요. 이거는요, 이제 개정된 건 아니에요. 아닌 건데, 이제 뒤로 밀린 것 뿐이지, 조문 자체가. 조문도 제가 좀 안 써놨어. 다 뺐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혁신 문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자 해놓고, 여긴 주체가 이제 장관이에요. 덩치가 커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보니까요, 혁신을 위한 이렇게 공통단어 묶어놓고요. 묶어놓고, 그 다음 첫 번째 칸 채워볼까요, 이거? 뭘 발굴해요? 우수 사례.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상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는요, 자문 등 전문 인력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지원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요, 포럼과 세미나의 개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 여기는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사업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면 되죠. 여기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요, 개정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례 원래 있던 거야, 이거는. 법조문상에서. 나머지가 이제 뭐 국정력 취재 요까지 내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나와봤자 한 개, 두 개예요. 하나, 두 개. 이 파트에서 다 합쳐가지고. 근데 뭐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다 숙지하시되 하나나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왜 다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했던 게 41조 그 대상 업무랑 혁신 대상 업무하고 그다음 협업 대상 업무는 달라요. 그거 구별하셔야 되고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그거는 그다음 아까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림 그린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시험 나왔던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딱 기준을 세워요. 신설된 거, 안 나온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신설된 거, 안 나온 거 1순위. 나머지가 2순위로 뒤로 미루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출문제 별로 안 중요해요. 주관식은. 객관식은 중요하지, 기출문제가.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해, 그거. 그걸 뭐로 봐야 시간 없어 죽겠는데, 기출문제를. 보지 마요, 기출문제 그거. 나오면 그게 불이탈 거야. 아니, 지금 내일 게 천진데 그걸 왜 보고 있냐고, 기출문제를. 주관식은 기출문제 안 중요하다니까? 중요도 아주 낮아요, 아주 낮아. 비율도 확실히 낮다고. 근데 지금 그걸 보고 있어. 근데 왜 그게 타성이 젖었으니까 그래. 보통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뭘 많이 공부를 해요? 기출된 걸 많이 보거든.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건 객관식이고, 우리 주관식인데. 다르게, 사고를 다르게 해야지, 이제. 지금 기출된 거 아니고, 이거 하기도 버거워요, 지금. 이거 하기도. 힘들다고, 굉장히.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절 마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고요, 참. 여기는 포상한다는 건데요. 여기는 쉽죠. 자, 기관 포상, 공문 포상이에요. 기관 포상은 누구겠어요? 장관이지 뭐. 기관 포상이니까. 공무원 개인 포상하는 거는 행정기관 장일 테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1절 정리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책 연구죠. 정책 연구. 그래요. 이 정도 속도면 뭐 이제 제 봐서 속도가 한 5시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나 싶긴 한데, 자, 일단 오전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그럼 점심을 드시고 정확히 2시부터 오후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이제 들어오실 때 식당 가면 이제 그거 있어요. 그 이쑤시개 있죠, 왜? 그 초록색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 몇 개 들고 오세요. 그래서 오후에 졸리죠. 그걸 허벅지를 찔러. 그 있죠, 왜 참아야 하는 지라 있잖아.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이 피 같은 시간을 졸면 되겠습니까, 이거? 자, 점심 드시고 2시에 뵙겠습니다.